오늘 거기서 주무신다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자, 저희 그 파고다 TV 채널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그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자체에서는 정치색을, 예, 정치색을 빼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여러 성향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실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편향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댓글에서는 뭐 얼마든지 표현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뭐에 대해서 토플에 관련된 거를 해볼까 하다가 사실 이제 학원 측에서는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토플 굳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재미있는 방송 해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선 내 맘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꼭 토플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토플에 쓸 수 있는 이게 배경 지식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갑자기 재미있는 사진 몇 개 나오다가 갑자기 잘생긴 아저씨들도 나오다가 갑자기 보시면 또 지루한 에세이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오늘은 저희가 미국의 정치, 그 다음에 캐나다의 정치, 그 다음에 뭐 미국 대통령, 뭐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 막 얘기를, 그쵸? 아이고. 예, 뭔가요? 예. 나는 복숭아, I am peach. 아재 개그였었고요. 네, 아재 개그였었고요. 오늘은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은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통령도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토플이랑 연관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은 이제 뭐 미국 대통령, 뭐 도널드 트럼프 이쪽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서론부터 한번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토플이랑 관련이 있는지부터 조금 이제 궤변을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실제로 선생님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쓰는 프린트예요. 프린트를 여기다가 선생님이 올려놨는데 이제 이게 에세이 샘플이거든요. 선생님이 실제로 수업할 때 쓰는. 그래서 에세이 샘플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뭐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서론도 외워서 써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결론도 외워서 써라. 그 다음에 서론하고 결론 다 외워서 쓰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외우는 템플릿도 외워서 써라.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게 다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그냥 선생님이 외우라는 거 외우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렇게 저희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외운 템플릿을 잘 적용을 하려면 저희가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쁜 예시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예시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예쁜 예시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프리스타일로 자기의 영어 실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쓰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 딱히 정해진 거는 없어요. 이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얘기를 지어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 적어도 되고요. 뭐 미국 얘기 해도 되고요. 근데 아무 얘기나 해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여러분들의 뭐 문장력이나 표현력 같은 게 얼마든지 되신다고 하게 되면 어떤 얘기를 쓰시더라도 사실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마이크가 멀리 가 있어서 잘 들리세요? 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마이크가 멀리 가 있네요. 네, 좀 더 가까이. 자, 그래서 저희가 표현력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채점자 아니면 이 글을 읽을 사람에게 조금 친근한 내용의 글을 쓰면 아무래도 내가 뭐 이렇게 중간에 내용상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도 읽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연결해서 읽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아는 얘기를 하는 거,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내가 삭삭삭삭삭삭 긁어주면 아무래도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 개인적인 얘기, 네가 지어낸 얘기,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얘기를 쓰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쓰는 게 훨씬 더 채점관에게 이해시키기가 편할 것이다 라고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도 저희가 이순신 장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세종대왕처럼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세종대왕님이나 이순신 장군 같으신 경우에는 너무 훌륭하시지만 한류 스타는 아니잖아요. 월드 스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미국 사람들이 알만한 내용의 예시를 적는 게 우리가 점수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워싱턴 대통령이라든지 링컨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다못해 저스틴 비버라든지 마이클 잭슨이라든지. 근데 요즘에 미국에서 가장 뜨고 있는 인물이 있었으니 좋거나 싫거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 사람들 머릿속에 도널드 트럼프밖에 안 들어있어요. 벌써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가 지금 거의 뭐 4달째 되어가는 것 같은데 3달이 넘었죠? 그렇게 3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국의 뉴스 일면에는 저기 도널드 트럼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할 거면 차라리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공부를 하면서 글을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에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가 며칠 동안 밤을 새가지고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업 시간에 쓰러졌었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시는요.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자살률이 세계 2위고 뭐 사람들이 가족이랑 저녁도 안 먹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개인적인 얘기, 하나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우리나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리기는 하는 거지만 완벽한 예시는 아니에요. 완벽한 예시예요. 하지만 저는 표현력이 되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표현력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조금 저희가 미국의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죠. 예, 아쉽지만 세종대왕께서 저스틴 비버에 밀리셨습니다. 예. 자, 우리 안희정님, 이름부터 상당히 정치적이신데요. 소리 좀 크게 잘 안 들리세요? 네, 소리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를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크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익스클루시브 님도 일단 볼륨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리다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림. 예, 말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천천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설정이 잘못됐다고요? 그런가요? 설정이 잘못됐다. 아프리카 볼륨 최대.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신 건가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소리는 들리는데 뭐 퀄리티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신 건가요? 잠시만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아이고, 뭐가 이렇게. 그쵸? 다른 파고다장 방송은 잘 들리시는데, 예, 왜 이게 안 들릴까요? 한번 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왜 안 들릴까요? 원하시는 그 음량의 몇 퍼센트 정도가 목소리가 들리세요? 몇 퍼센트? 4, 50, 2배 정도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일단 기술적인 문제 같으니까 아하, 이거 마이크가
이어폰. 혹시 익스클루시브님께서 뭐 야외에 계신 거 아닌데 다른 방송은 잘 들린다고 하셨었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방언이다. 방언이다. 그러게 지금 안희정님하고 그 다음에 글래니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셔서 예 방언은 사투리죠. 예 일단 제 쪽에서는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확인을 해봤을 때 제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조금 더 크고 또렷하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어,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한국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국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를 하면 미국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보죠. 일단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예시를 써라 라고 보통 권하고 있어요.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권하고 있는데 왜 도널드 트럼프가 왜 좋은 예시가 되냐면 이 사람이요 그 좋은 얘기 쓸 때도 괜찮고 안 좋은 얘기 쓸 때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좋은 예시 쓸 때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금 저희가 다 알다시피 안 좋은 얘기를 쓸 때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인트로 저희가 잠깐 표현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President Donald Trump used to be a troublemaker. used to be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곤 했다라는 그런 뜻이죠. a troublemaker.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사실 어쩌면 지금이 더 큰 트러블메이커일 수도 있어요. 자, when he was a teenager. 그래서 10대 때 트러블메이커였다. 이거는 지금 에세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에세이가 아니고요.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약간 템플릿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템플릿은 아니고 그냥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쓸 때 저희가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하고 그냥 스토리 같은 것만 좀 적어봤어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적어왔습니다. 그냥 그래요. 주제라고 하면 트럼프의 일생이에요. 자, 볼게요. When he was in his second grade, 2학년 때, he punched his music teacher in the face. 그래서 음악 선생님의 얼굴을 때려서 and gave him a black eye. black eye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멍들다라고 할 때 멍든 눈을 얘기하거든요. 남자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었었는데 왜 때렸니? 라고 물어보니까 연락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해요 라고 했더라고요. 예. 자, his parents ended up sending him to the New York Military Academy. 자, 밀리터리 아카데미라고 하게 되면 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이고요. 저 정도 패기는 있어야 대통령까지.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보통 아카데미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잘못 알고 있냐면 예, 웨스트 포인트는 정말 엘리트들만 가는 데고요. 토플엔 왜 테러나 난민 얘기가 안 나올까 아쉽네요. 예, 테러나 난민 얘기가 나오면요, 그 시험 보는 학생들 다 망합니다. 예,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 자, 그래서 아카데미라고 하게 되면 학원이 아니라 사관학교를 얘기를 합니다. And hope that the discipline at the academic school, 그래서 사관학교에서의 그 군기가 would allow him to channel his energy in a positive manner. 그래서 그의 넘치는 에너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길 바라면서 사관학교를 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기가 좋은 얘기를 하던 안 좋은 얘기를 하던 뭐 트럼프 인생 초반에 관련된 얘기였었고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제 안 좋은 얘기로 안 좋은 예로 쓰고 싶다라고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쓰실 수가 있죠. However, there's an old saying, old habits die hard 라고 되어 있는데 old habits die hard 이게 뜻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근데 오래된 습관은 잘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열심히 죽는다가 아니라 거의 죽지 않는다. 그래서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의 영어 속담 버전이 old habits die hard 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his temper problem이라고 하게 되면은 성질머리, 성질 그런 의미인데 그의 성질 문제는 never resolved. 그래서 절대 해결이 되지 않았고 and it became obvious during his campaign for presidency. for presidency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 his campaign for presidency.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모든 게 분명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죠. While people presume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가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assume이랑 똑같은데요. That he was merely acting tough. 그래서 tough한 척을 하는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카메라 앞에서 그죠? During a reality TV show to make it more interesting. 그래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 TV 예능에서 터프한 척을 하고 있었는데 they discovered that he was not acting at all.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러니까 예능에서도 되게 악역이었었어요. 너는 해고야! 그러면서 막 나가! 뭐 이러면서 되게 악역이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연기하는 게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죠? Now he's facing ferocious. 이 정도 예시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제가 쓴 거기 때문에 저는 5점 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예시로만 쓰는 거고요. 주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큰 그림을 봐야지 5점 만점에 몇 점을 드릴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쓴 글이지만 5점을 줄 수 있느냐 못 주느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어떤 주장에 이런 예시를 썼느냐가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예시 자체로만 보면은 괜찮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ferocious 아주 맹렬한 비난 from the American public.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and even after his controversial victory in the president election.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버릇이 안 좋았는데 커서도 싸가지 없다 라는 그런 예시가 이제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트럼프를 좋은 예에다가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 좀 이렇게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apparently his parents' plans 라고 되어 있는데 apostrophe S 여기 잘 봐주세요. parents는 두 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postrophe를 바깥쪽에다가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is parents' plans seem to have worked.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그런 의미고요. 저희가 worked를 이렇게 자동사로 쓰게 되면 작동하다, 작용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Being proud of his lessons he learned from military academy.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배웠었던 그런 레슨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became a successful entrepreneur라고 되어 있는데 entrepreneur라고 하게 되면 기업가, 사업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however he was not content. content라고 하는 건 이제 형용사로 만족하는, 불만 없는 그런 뜻인데요. 강세가 이제 ten에 들어가게 돼 있고요. 저희가 보통 내용 아니면 컨텐츠 이런 얘기할 때도 쓰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거를 명사로 쓰고요. 강세가 다르죠. 근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content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With his financial success. 그래서 재정적 성공, 돈 많이 번 거에 만족하지 않았다. He decided to be more ambitious.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기로 했고 and to run for president라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parents는 원래 엄마 아빠를 지칭해서 단수를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주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앞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앞에 보시면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을 지칭해서 단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 뭘 쓰고 있냐면 엄마하고 아빠를 둘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로 하실 때는 바깥에다가 어포스트로피만 찍어주시는 게 맞죠.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while most people,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아둬야 돼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다라는 그 표현이 run for president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 때는 저희가 덜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run for president 알아두시면 되겠죠. 가끔 트럼프에 대해서 쓰고 싶어도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어휘를 잘 몰라서 안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while most people underestimated his potential, 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했지만, 그죠? And laughed at him, 그리고 비웃었지만, against all odds,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마 이게 여기서 가장 오늘 괜찮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라는 그런 뜻이에요. Against all odds, he was sworn in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자, be sworn in, 수동태로 쓰게 되면은 선서를 하다, 취임 선서를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 선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거 표현 원하시면 스크린 캡처 해두셨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although there are oppositions from the American public,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반대는 하고 있지만 against all odds 모르겠어요. 휘트니 휴스턴 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아시는 거 보니까 안희정님 나이가 꽤 되시는데요. 진짜 안희정님이신가? 자, his case is the epitome of the famous saying, "It ain't over till it's over." 아, 이게 한 그거였었구나. 자, 에피토미라는 이 단어인데요. epitome라고 발음을 해요. P에 강세가 들어가서 epitome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거는 뭐뭐의 절정, 화신, 전형적인 예라고 할 때 저희가 쓰는 아주 고급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경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격언의 전형적인 예이다라고 했는데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라고 하는 건 사실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그런 속담인데요. 속담이 아니라 누군가가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메이저리그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요기 베라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거의 이제 지는 상황에서 9회 말인가? 되게 9회에서 엄청난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패색이 짙은 거의 끝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해가지고선 이긴 다음에 남긴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긴 거다라는 그런 결과주의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그때 버릇이 지금까지도 버릇이 안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인트로 부분하고 이어서 쓰시면 이 인트로라고 해서 이게 서론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시의 인트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여러분들 나중에 글 쓰실 때 한번 차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피토미, 절정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플에 관련된 부분은 얘기를 해봤고요. 에세이 연습해보면서 느낀 건 얼마나 적절한 예시를 드는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예시를 잘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설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손해예요. 설명이 길어지면 내가 쓰는 단어들도 똑같아지고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면 점수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요. 나타나요. 스스로도 자꾸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되게 되니까 지치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은 간결하게 하고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빠방하게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조금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예시를 언제 도입하냐를 결정하는 글 구조도 중요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거는 이제 또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많이 잘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널드 형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 있죠.
도널드 존 트럼프네요.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도널드 트럼프 자기 자신도 이민자 3세예요. 그러니까 이민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뭐랄까 거의 뭐랄까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안창호 선생님의 후손들보다 훨씬 더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뭐 거의 뭐 독일계하고 이제 아일랜드계 이제 혼혈인데요. 이 사람도. 근데 뭐 이민자 3세기 때문에 이민자들에게 그렇게 뭐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가끔 이제 토플을 공부하다 보면 꼭 라이팅이 아니더라도 이제 리딩이나 리스닝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영어로 많이 써져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관심이 없고요. 이거는 나중에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아니야. 난 지금 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크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미국 지도인데요. 11월 두 번째 화요일인 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뭐 크게 관심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뭐가 있냐면 일단 그래요. 11월 두 번째 화요일이었나 그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1월 두 번째 화요일이었나 냐면은요. 일단 미국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에서 대통령 선거를 가장 오래 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대통령 선거를 이제 시작한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 대통령 선거를 시작했었던 당시에 미국의 상황을 저희가 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돼요. 저도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시작한 게 1700년대예요. 1700년대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거의 뭐 정조? 영조? 뭐 이점 제가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한창 조선 후기 그래가지고서는 완전히 막 이렇게 옛날이었었던 그런 시절에 이 사람들은 벌써 선거를 하고 있었다고요. 99.9%의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뽑고 있을 때, 아니 왕을 뽑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왕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얘네만 유일하게 이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처음으로 합의를 봤었던 이제 현대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막 제가 미국을 띄우는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그래서 그때 상황을 보시면 미국도 처음엔 농업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땡스기빙 데이가 언제예요? 땡스기빙 데이. 미국의 추석이 11월이에요. 11월.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나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가을쯤에 가을 뭐 늦가을쯤에 뭐 추석 비슷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추석이 있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죠. 캐나다에도 캐나다 버전의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조금 일찍 끝나요. 미국은 11월에 있지만 캐나다 추수감사절은 10월이에요. 왜? 더 추우니까. 가을이 빨리 끝나요. 그래서 세상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북반구에 있는 모든 나라는 다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 그런 공휴일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수확이 다 끝나고 걷어들인 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1년 중에 먹을 게 풍요로운 날은 그때 그때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사람들이 바빠요. 농사 지어야 돼요. 막 가을이 제일 바쁘잖아. 막 걷어들이고 막 털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농사 다 짓고 농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선거를 하자라고 하게 된 게 11월 둘째 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12월에 해도 되고 1월에 해도 되고 2월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12월, 1월, 2월은 겨울이잖아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안 나갑니다. 요즘이야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옷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난방도 잘 되고 그래서 다니지만 옛날에는 추우면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려고 먼 길을 가야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딱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11월 농사가 다 끝나고 추수가 다 끝나고 날이 추워지기 직전에 그 잠깐의 시간에 날을 맞춰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선거 제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지네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대단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내 표 하나하나가 다 카운트가 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미국도 간접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표가 100% 반영된다는 건 아니죠. 모두가 투표를 하지만 그게 반영이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여기 지금 색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그거는 보지 마시고요. 이거 왜 이런 직접 선거를 할 수가 없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된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힐러리가 훨씬 더 표를 많이 가져갔는데 몇백만 표 더 가져갔는데 그쵸? 우리나라 방식이었으면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런 간접 선거 방식 때문에 트럼프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를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이 1700년대예요. 뭐 1800년대여도 상관이 없어요. 1700년대, 1800년대 이때쯤인데, 예, 1800년대 초라고 합시다. 1800년대 초예요. 그때는 어땠냐면 뭐 기차도 없고 전화도 없고 정말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는 말 타고 다닐 수 있고요. 마차 타고 다닐 수 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도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살고 있는 LA에 있는 한 마을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워싱턴에서요, 여기 LA까지요, 차 타고 가시면은요, 차 타고 가셔도 밤새 달리면 2박 3일. 그리고 낮에 좀 제대로 잠 자고 그렇게 하면 3박 4일 걸려요. 시속 110km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녀도 여기가 2박 3일, 3박 4일이 걸려요. 이 거리가. 근데 차가 없이 도로도 깔려있지 않고 기차도 없는데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 몇 달 걸려요. 여기 몇 달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투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LA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제가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이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전화도 없고, 그지? 편지 보내면 된다고요? 편지가 어떻게 가는데? 편지도 말 타고 가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겁니다. 야, 이 마을에서 이제 마을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야, 누가 우리 마을의 투표함을 워싱턴까지 좀 갖다 주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야, 누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투표함 워싱턴까지 갖고 갔다 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다 올게요 막 이렇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야, 근데 너 트럼프 뽑는다고 그랬었잖아. 네, 트럼프 뽑았는데요. 근데 너 투표함 갖고 가다가 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갑자기 바꿔치기 하면 어떡해? 에이, 그러면서 맞아요 제가 바꿔치기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야, 근데 너는 힐러리 뽑는다며. 힐러리 뽑았지. 네. 그러면 네가 바꿔치기 하면 어떡해? 맞아요, 쟤도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투표함을 가져갈지를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를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회의를 하게 되냐면, 자, 그럼 우리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투표를 하지 말고 누가 투표함을 가져갈지 아니면 누가 우리 마을을 대표하게 될지를 차라리 정하자.
그렇죠? 그래서 아예 아까 그 두 사람을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자 트럼프에다가 투표를 할 사람은 뭐 여기다 트럼프를 그러니까 거기서 공개를 해봐서 트럼프가 되면은 얘가 그 투표함을 가져다 주는 거고 힐러리가 되면 얘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가 데이원 그쵸? 데이원 일렉트럴 컬리지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이 그래서 아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을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표 대 50표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50표가 이기면 다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마을 단위로 그렇게 되다가 미국은 이제 연방제 국가라서 그 주에서 내는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 전체가 여러 마을의 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55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은 인구 비례로 이렇게 돼 있기는 한 건데요. 요게 그냥 캘리포니아에 55개의 마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숫자들은 다 인구 비례로 나타내고요.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이라도 최소한 3표는 쓸 수 있게 네, 일렉토랄 컬리지 네. 이게 왜 하트로 예. 하트로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가 이렇게 공평하게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가장 선거인단이 많고요. 그 다음에 큰 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텍사스가 이제 선거인단이 많고요. 여기 지금 잘 안 나와 있지만 플로리다가 이제 29개입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죠? 29개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어서 큰 주고요. 여기 지금 3개라고 되어 있는 주들이 되게 이제 작은 주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알라스카도 3명, 하와이도 3명, 그래가지고서 미니멈 3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서 이기는 놈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요번에 빨간색, 여기 지금 빨간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힐러리 해가지고선 결판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지역 감정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지역 감정이 심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역 감정보다는 세대 감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호남이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런 거가 중요한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냐 이제 나이 드신 분이냐 요 차이가 조금 더 정치적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지역색이 더 강해요. 여기 지금 미국 남부 보시잖아요. 얘네들은 완전 그냥 촌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옛날에 남북 전쟁할 때 남쪽이었었던 그쪽 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이 이제 남북 전쟁할 때 북쪽이었었던 그런 곳인데 흥미로운 건 여기는 이제 다 나중에 된다고요. 그쵸, 레드넥 지역이에요. 여기 직선 보이세요? 여기 직선? 여기 보이는 이 직선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아실 필요는 없지만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메이슨 딕슨 라인. 옛날에 남북 전쟁할 때 그 경계선이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메이슨 딕슨 라인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거의 갈려졌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선생님이 지금 나타낸 여기 있죠.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러스트 벨트라고 얘기를 해요. 러스트 벨트가 뭐냐면 러스트는 녹슬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녹슨. 그래서 벨트라고 하는 것은 지역이라는 의미로서 이 지역이 녹슨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녹슬었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가 옛날에 뭐 시카고 있는데 그런데요. 시카고, 디트로이트 이쪽인데 미국이 옛날에 제조업으로 완전히 짱 먹던 시절에 미국의 산업을 책임졌었던 그런 공업지대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가 요즘 이제 미국도 다 이제 일거리가 중국으로 가고 멕시코로 가고 그렇게 되면서 제조업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공업지대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서부로 이제 이사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완전히 폭삭 망한 동네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여기입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있는데 그래서 이쪽 동네가 실리콘밸리
이쪽이 LA, 그 다음에 여기가 러스트벨트 이렇게 있는데 러스트벨트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되게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누가 누구를 뽑을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빨간색이고요. 여기는 파란색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누구를 뽑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여기가 약간 충청도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트럼프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예. 플로리다가 여기 있어요. 플로리다 여기. 예, 플로리다 여기고요. 잘 산다는 동네? 미국은 고루고루 잘 살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결판이 났고요.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얘기를 돌아가자면 이 숫자를 더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이제 걔네가 결정한다는 의미고, 그러면 이게 옛날 방식이기 때문에 불합리하니까 바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바꾸면 돼요. 바꾸면 되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했는데 진 케이스가 몇 번이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났었던 게 2000년에 부시 대통령하고 앨 고어가 붙었을 때 그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 이 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뭐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두 번밖에 없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이거 바꾸면 되잖아요. 불합리하니까 바꾸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게 둘 다 민주당 후보들이 피해를 본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부시 대통령이 처음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17년 동안이죠. 17년 동안 공화당이 표를 더 많이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공화당이 한 번도 표를 더 많이 받은 적이 없어요. 부시 대통령 됐죠. 그다음에 오바마가 또 두 번 해먹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힐러리가 또 표가 많았는데 졌죠. 그러니까 요즘 대세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지난 이제 17년 동안 계속 표를 더 많이 받아갔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돼요. 미국 헌법을 바꿔야 돼요.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헌법을 바꾸려면 공화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공화당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바꾸면 다음 선거는 우리가 진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공화당 측에서는 이거 바꿔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이번에 상원도 완전히 공화당이 다 싹쓸이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선거제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은근히 보수적이어서 이런 거 잘 안 바꿔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에이 다 바꿔버려 이렇게 하는데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거제도 자세한 디테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네가 진행이 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왜 이런 간접 방식으로 하게 됐느냐, 그거를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차와 전화와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민주당이 하면 다음은 공화당이 해야죠. 그렇게 되던데요 항상. 왜냐면 사람들이 좀 지쳐요. 지치는데 요번에는 왠지 분위기가 트럼프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미국 선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봤고요. 자, 트럼프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은 여기 지금 흥미로운 토픽이 나와 있네요. 자수성가인가 상속발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트럼프는 뉴욕에서 부동산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죠. 저기 여의도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용산 쪽에도 트럼프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쪽으로는 뭐 완전히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성공만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계속 성공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처음에는 막 부도도 많이 나고요. 막 실패 많이 하고 말아먹고 막 이래가지고서는 세금도 안 내고, 일단은 뭐 국세청에 등록된 것만 뭐 여러 번 망했다고 하니까 네, 푼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백억. 그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누군가가 저기 경영학 교수가 한번 계산을 해봤었어요. 만약에
그 트럼프네 아빠가 이제 부동산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네 아빠가 부동산 개발을 했었던 거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 사람이 계산을 해봤어요. 트럼프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상속받은 재산을 만약에 미국에 있는 미국 다우존스라고 있죠? 다우존스라고 미국 뉴욕에 있는 증권 시장에다가 그냥 넣어놓고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주식 시장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지금 트럼프가 벌어들인 돈보다 훨씬 더 많대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아빠한테 물려받은 거 그냥 가만히 뒀으면 지금보다 더 부자라니까. 그래서 자수성가라기보다는 상속발이다. 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빠한테 뭐 몇백만 달러 빌려서 시작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예, 뭐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인정하지는 않고 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조금 보여드리려면요. 도널드 트럼프가 악수를 되게 특이하게 하기로 유명해요. 워낙 트럼프 쉐이크라고 하는데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사람이 습관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악수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짱이라는 거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손을 멀리 제가 이렇게 할게요. 손을 멀리 이렇게 일단 뻗어요. 멀리 뻗는다니까 가까이 뻗지 않아요. 멀리 뻗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손을 잡으면 이거를 그냥 확 당깁니다. 확 당겨가지고서는 이렇게 확 당겨요. 그럼 이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겠죠. 그래가지고선 확 당긴 다음에 친한 척 하려고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 뭐 이렇게 그래서 너는 내 밥이야 그렇게 하는 식으로 악수를 많이 하는데 그거에 이제 많이 당한 사람이 이제 아베 총리죠. 아베 총리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갔다가 완전히 그냥 그리고 그 실제로 악수를 해봤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이렇게 꽉 쥔다 그래요.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쥔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좋은 그 예가 있었는데 무슨 대법관인가 임명할 때 있었던 동영상이 있어요. 대법관 임명할 때 잘 보시면 이게 어디 있을까요? 구글이 더 좋기는 한데 여기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을 멀리 뻗은 다음에 당겨요. 그 다음에 두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되게 비명스럽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 바보같이 보이는데 대법원장이에요. 계속 앞에서 볼게요. 당겨요. 넌 내 거야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이렇게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건방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래도 뉴욕에서 부동산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장사꾼으로서의 그런 기싸움 이런 거에 되게 능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트럼프를 그냥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나름대로 업계에서는 되게 머리가 좋고 기싸움에 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신경을 써서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사실을 몰랐었던 이제 아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트럼프랑 괜히 악수했다가 Not since this hot mess of a three-way has a handshake. 그래서 보시면 아베가 완전히 좀 곤혹해서 A handshake that left the Japanese Prime Minister shaken. Start the car! But Shaken. start the car! But But just watch his expression at the end.
I feel you. For a guy who once called the handshake barbaric, I'm also very much of a germaphobe. Donald Trump has been risking germs galore with his over-the-top handshakes, many of which include a yank, be it his Supreme Court nominee or his VP. Call it what you will.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거를 이제 캐나다 총리가 이제 내려갔었는데 캐나다 총리 아시죠? 되게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걸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한대더라. 그래가지고 공부를 미리 해간 거예요. 왜냐면 이 캐나다 총리는 캐나다를 대표해서 이제 가는데 캐나다는 경제 규모나 아니면 뭐 인구나 국방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캘리포니아보다도 작아요. 캘리포니아보다도 작은데 항상 이제 외교적이나 이런 부분 국제사회에서는 완전히 이제 거의 대등하게 먹고 들어가거든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뭐 좀 해보겠다 그러면 사실 캐나다가 받쳐주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조금 이제 욕을 항상 먹는 그런 편이라서 캐나다가 그런 부분에서 좀 능한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맨날 이 사람이 딱 땡기는 거를 하니까 그걸 막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멀리 잡아서 땡길 수 없도록 가까이 붙어요. 가까이 붙어가지고선 딱 붙어가지고선 그럼 가까이 붙어도 또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 그 트럼프 어깨에다가 손을 얹어놓고선 이거를 딱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자기가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붙어서 어깨로 거리를 유지한다.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해서 갔나 봐요.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외교에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로 갔는데 바보처럼 악수를 막 이렇게 테러 당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빨리 나와라. 그래서 외국의 정상들은 이렇게 악수 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외교를 하는데, 그죠? 손도 땡기고 막. Strong hands. 근데 트루도가 준비를 해놨죠. 잘 보세요. 딱 붙어요. 저렇게 신경 쓰는 게 외교입니다. 예, 외교라는 게 저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에세이 예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미국의 대통령제, 그다음에 트럼프에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약간 배경 지식 위주로 저희가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친구, 오늘은 이 친구로 얘기가 끝났지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가족사, 그다음에 좀 캐나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캐나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제 캐나다로 유학 가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또 선생님도 이제 캐나다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번 캐나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매주 방송을 하다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10일, 그러면 2주 뒤에는 14일 뒤에 24일 날 저희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요. 제발 안녕. 좋은 주말 되세요. 네, 2주에 한 번이에요.